자, 문제 번호를 보면은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기본적인 관계식에 관련된 거고, 2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덧셈 정리입니다. 다만 2번, 3번은 덧셈 정리의 활용은 아니고 그냥 기본 덧셈 정리 내용이고요. 안녕. 자, 그 다음에 4, 5, 6번이 덧셈 정리에 관련된 활용이지만 그 중에서 4번은 그죠? 두 직선 사이에 끼인 얘가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각함수 미분 갖고 왔네? 너무 당당한데? 너무 당당해. 이거 없어요, 진짜? 일단 이 찾아보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제한 시간 안쪽에서는, 이 6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와, 시간이 2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2분.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맞았던 친구가, 2명이에요. 한 명이, 6번. 한 명이 2번. 자, 그리고 3개 맞았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요. 1번, 2번, 6번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2개 맞았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2, 3, 5, 6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초과 시간까지 진행되면서 그죠? 초과 시간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아쉽게 6개 다 맞은 사람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5개 맞은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자, 5개가 3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번과 6번을 고치면서 2번이 2명 남았고요. 6번이 1명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3개 맞은 사람이 1명이었고 2번, 5번, 6번, 3번을 고치면서 2, 5, 6으로 남게 됐어요. 참고로 2번 문제가 되게 안 보여요. 솔직히 2번 문제가 진짜 잘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수능에서는 사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2번 같은 문제가. 그치만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좀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목표. 와, 난 이거 6번 틀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야, 의외의 목표인데? 2명. 근데 그마저도 처음에 틀린 사람이 3명이었어요. 처음에 틀린 사람이. 야, 의외의 목표. 자, 일단은 한번 좀 봐볼게요. 1번 생략할게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에서는 탄젠트 5분의 파이, 코탄젠트 5분의 2파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젠트나 코탄젠트는 할 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전부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쓸 거라고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합이 1이다. 이거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 5분의 파이 분의 사인 5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사인 5분의 2파이 분의 코사인 5분의 2파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할 거 있어요? 없죠. 그냥 통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분으로 들어간다면 사인 코사인을 곱한 상태입니다. 사인 5분의 2파이 코사인 5분의 파이. 자, 그럼 여기다가는 사인을 더 곱했으니까 사인 5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5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코사인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코사인 5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5분의 2파이. 이거 뭐 더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할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길이 왜 길이에요? 그렇죠? 통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탄젠트, 코탄젠트도 할 게 딱히 없으면 그냥 무조건 코사인, 사인으로 다 바꾸는 거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까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죠? 분자가 싸싸, 코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 그쵸? 꼬꼬뿔 싸싸예요. 괜찮죠? 꼬꼬뿔 싸싸. 꼬꼬뿔 싸싸니까 코사인 뺄셈으로 덧셈 정리구나. 그쵸? 그래서 뺄셈 정리라고는 안 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꼬꼬뿔 싸싸니까 코사인 5분의 2파이 빼기 5분의 파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5분의 파이구나. 그래서 얘가 얘랑 약분이 되네. 그쵸? 그래서 얘밖에 안 남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인 5분의 2 파이분의 1인데 사인 분의 1을 우리는 코시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넘어가고 4번 넘어가고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얘는 뭐야? 이거 뭘 구하는 거야? 그쵸? 3, 4, 4, 3. 그쵸? 이렇게 돼 있죠? 자, 둘 사이의 기인각이 지금 세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마치 시초선을 이쪽으로 잡아놨다면 동경 두 개에 대한 기인각으로 볼 수 있죠. 그쵸? 이거 두 직선 사이의 기인각입니다. 두 직선 사이의 기인각. 그러면 만약에 이걸 X축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길기가 몇 자리인 직선이지? 얘는 길기가 몇 자리인 직선이지? 그쵸? 굳이 그렇게 안 보더라도 이걸 알파로 잡으면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베타로 잡으면은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 그쵸? 그럼 당연히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뺀 거니까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뺀 거니까 요거 그대로 탄젠트에 씌워보자. 그쵸?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1불 탄탄 탄반탄. 그쵸? 1불 탄탄. 그쵸? 그 다음에 탄반탄. 그래서 3분의 4 빼기 4분의 3. 그럼 얘는 분모분자에다가 12를 곱한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이니까 24가 되겠고 얘는 12 곱하면 16 빼기 9. 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4분의 7. 틀렸는데? 탄젠트지. 사인 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가 6으로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어차피 세타는 예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24, 7 들어가면은 제곱 500 얼마지? 576인가? 그죠? 아닌가? 네, 24제곱 400, 160, 576. 576에 49를 더하니까 625죠? 그래서 얘는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값이 25분의 7.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6번.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얘는 덧셈 정리 안 쓰고도 맞아야 됩니다. 덧셈 정리 안 쓰고도 맞아야 돼요. 자, 뭐예요? 여기 4등분을 해놓고 요 어딘가에 P를 잡아놨어요. 자, 4등분 된 상태예요. 왜 4등분이지? 3대1 내분점인데 그게 4등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둘 사이에 낀 세타 값을 구해달래요. 뭐야? 변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풀지? 안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각도는 비율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길이를 4로 잡아요. 괜찮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3호로 잡겠고 여기는 1로 잡고 여기는 4로 잡고 7로 잡으면 안 되지. 그쵸? 그러면 얘 세타 어떻게 구하지?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거 지금 수원에서도 풀 수 있어요. 수원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 길이 5잖아요. 요 길이 루트 17이잖아요. 요 길이 4잖아요. SSS. 코사인 법칙 쓰면 나와요. 괜찮죠? 근데 그거는 이제 초심자고 일부러 쉬운 문제를 오는 거고 걔 말고 덧셈 정리로 가보자. 그럼 덧셈 정리로 가려면 직각 이용해서 가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직각으로 알파와 베타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웬만하면은 탄젠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4분의 3이에요. 탄젠트 베타는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마 탄탄 4분의 3과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16분의 3이 되겠고 탄마탄 1마탄 탄불탄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럼 얘는 13분의 16이 되겠네요. 자, 탄젠트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걸로 우리가
코사인을 구해볼게요. 1이 넘네. 둔각이네. 그래도 뭐, 둔각이란다. 45도가 넘네. 자, 여기 지금 세타로 잡아두면 1316. 와, 이거 제곱하면 169. 이거 제곱하면 256. 와, 이거 더하면은 5, 2, 4. 그죠? 425죠? 그럼 얘는 25가 총 몇 개지? 25가. 4개가 100. 16개. 19개. 그쵸? 25가 19개. 5루트, 19가 되겠네요. 괜찮죠? 5루트 19. 아닌가? 나 왜 이러지? 25 4개. 16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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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수. 잠이 덜 깼나? 큰일 났다. 17개. 괜찮지? 25가 17개가 425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5루트 17분의 13. 그래서 85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코사인 25가 4개 100, 4개 400, 16개, 17개. 맞는데? 5루트 17인데? 코사인 세트하면 얘분의 얘 맞는데? 맞잖아. 맞잖아. 왜 이러니? 맞잖아. 저 5번 맞잖아. 미안해. 5번. 미안해. 5번. 왜 암산이 순간 안 됐지? 실수.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함수 미분. 다 갖고 왔죠? 그죠? 자,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대가, 왜? 응? 그러니까, 있었어.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한 대가 어디까지 갔죠? 다 풀었나? 따봉. 그쵸, 여기까지였지? 오케이. 내가 이럴까봐 사실 문제를 안 넣긴 했어. 원래는 이것도 풀기로 했는데. 자, 우리는 영이? 얘네까지 좀 오바기는 해요. 다 했네. 오케이. 영인제 정리까지 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어디까지 갔을까요? 붙었네. 철원, 화이팅. 오케이. 자, 우리는, 오케이. 뒤도 다 했나, 혹시? 응. 대단하다, 진짜. 수학 몇 시간 하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되게 빡센데?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가 사실 어디까지였죠? 영인자 끝까지. 그쵸? 영인자 끝까지. 그래서 113번까지가 숙제였습니다. 113번까지가. 자, 그러면은, 어차피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를, 도형극한 쪽에 좀 녹여서 같이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삼각함수 영인자는, 그냥 총정리를 합시다. 총정리를.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범위의 한정에서는, x와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ln 1 플러스 x와 그 다음에 sin x 그리고 탄젠트 x를 다 동급으로 처리해도 된다. 괜찮죠? 왜냐면 x분의 sin x 1, x분의 탄젠트 x도 1. 그쵸? 자,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도 1,
x분의 ln 1 플러스 x도 다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에도 또 한 번만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경우에 fx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그 범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fx랑 2의 fx 마이너스 1과 ln 1 플러스 fx와 그 다음에 sin fx 그 다음에 탄젠트 fx. 자, 요거 전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어차피 치환하면 다 똑같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예요? 아니, 특이한 애들 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이제 지수함수의 영인자 관련된 건데 미치 무리수가 아니네. 얘 같은 경우에는 ln a가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도 영인자는 영인자인데 미치 이가 아니네 관련된, 그쵸? 로그 a의 1 플러스 x. 자, 얘는 ln a분의 1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만 끝이에요? 삼각함수에서도 특이한 애가 있기는 하죠. 어떤 거? 코사인. 그죠? 코사인. 자, 근데 코사인은 영인자가 몇 개짜리라고요? 2개짜리입니다. 그죠? 2차짜리 영인자예요. 2차짜리 영인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인 상태에서는 얘는 2분의 1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왜 2분의 1로 나오죠? 사실상 삼각함수 영인자는 sin x만이에요. 얘는 그냥 곱사리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상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얘도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그렇죠? 이게 지금 탄젠트였는데, 자, 여기 1로 가고 얘는 어차피 1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탄젠트 x도 영인자처럼 움직여지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명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인 거지, 얘를 증명해서 그냥 얘 영인자 그냥 갖다가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자,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극한은 반드시 꼴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수렴하려면 분자가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0으로 가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 영인자 사인이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삼각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삼각함수 영인자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뭐라 그래야 될까? 대수적인 영인자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수적인 영인자. 대수적인 영인자라고 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인수로 등장하는 애들. 걔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을까? 자,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아니다. 4분의 8로 갈 때 sin x 빼기 코사인 x분의 sin 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극한을 취해보니까 2분의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2 0 나오죠? 얘도 0 나와요. 와, 그럼 얘는 무조건 영인자가 있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영인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대수적인 인수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끼리, 삼각함수끼리 대수적인 인수를 통해서 요 인수 때문에 나오는 거네. 그죠? 대수적인 처리가 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몇 가지라 그랬죠? 2가지. 0이 되는 원일인 애들을 찾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방식을 잘 쓰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죠? 이건 보통 도함수 활용단원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제. 자, 그러면 영인자 처리가 있는데 이 영인자가 대수함수 영인자는 뭐예요? 인수. 그렇죠? 보통은 뭐예요?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대수함수 영인자 그냥 x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런 상태면은
얘 자체가 그냥 인수분해로 얘가 인수적인 영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 외에 지수함수 영인자, 지수함수 영인자, 로그함수 영인자, 삼각함수 영인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때 지수함수 영인자가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x가 0으로 가는 경우. 우리 기준 전부 다 x가 0으로 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영인자는 아까 저기다 써놓은 거 요거죠. 얘가 아니라 요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 한쪽에서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x가 아니라 xlna라는 거야. lna가 더 튀어나오는 거. 괜찮죠? 그럼 로그함수 영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ln 1 플러스 x. 그쵸, 뭐 물론 로그로 나오는 경우도 밑이 2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삼각함수는 영인자가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딱 봐봐요. 이건 뭐 인수분해격으로 영인자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분자가 삼각함수 영인자 사인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 아무리 봐도 사인이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죠? 요게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구나. 사인 무조건 숨어 있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이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켤레를 씌워야지만 지금 얘가 사인이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켤레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친다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네. 그렇죠?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부분에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으로 써버리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통째로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어차피 그냥 1로 가버리네. 그렇죠? 얘가 1로 가니까 결국 2분의 1과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을 x가 0으로 간다면 얘는 0인자 2개짜리 관련된 거고 2가 분모로 깔리는 것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2분의 x제곱으로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사인은 x로 봐도 돼요.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 한정에서 0분의 0꼴의 한정에서는 괜찮죠? 탄젠트도 x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x제곱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2분의 x제곱. 자,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뭐야 그냥 요로롱뿅 하고 그냥 2분의 1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외우면 안 돼요. 당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보자마자 켤레 씌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사인 제곱이니까 둘이 영인자 2개짜리네.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때문에 2분의 1 나오네. 그냥 이게 보면서 바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를 넘겨서 앞에 있는 문제 중에 못 푼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안 되겠다. 저기 혹시 111번 푼 사람 있어요? 111번? 저기 이거 111번 푼 사람도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요. 안 푼 사람은 지금 잠깐 좀 풀어볼게요. 오케이. 111번. 자, 고작 3점짜리예요. 고작 3점짜리인데 레벨4라고? 뭐지? 엄청 틀려서 그래요.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잠깐 더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눈도장 좀 찍어줘야 돼요.
그죠? 되게 헷갈리죠? 되게 헷갈립니다. 자, 힌트를 하나를 줘볼게요. 자, 요거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은, 3의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하면은, 얼마예요? 아, 그냥 지수끼리 더해버리면 되겠네, 그죠? 자, 지수법칙. 지수법칙. 자,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덧셈은 지수법칙 있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얘를 어떻게 풀지? 냅둬요? 묶죠? 묶어요. 밑이 똑같으면은 어떻게든 볼 수 있어요. 얘도 지수법칙으로 그냥 머릿속에 각인 해놔야 됩니다. 자,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헐! 오케이. 헷갈리는 것 좀 있을까요? 아직은 없나? 오케이. 이거 근거 계설 관계 왜 이렇게 나올지 알고 있어요? 안 돼. 이런 게 조금, 그렇지. 근데, 얘가 잘 나오진 않거든?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얘? 응. 응. 그럼 1이랑 t 준 거 이렇게 나온다. 응. 천천히 이거 했을 때 이게 2차가 계수가 0이라서 응. 이거 사용했을 때 이게 0이 나오니까 응. 플러스 t가 전부 다 t가 그러면 좀 알면 좋긴 합니다. 얘에다가 알파, 베타, PQ를 집어넣으면 빵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P 집어넣으면 빵, Q 집어넣으면 빵, R 집어넣으면 빵이라는 거는 요거지. 최고책에서는 똑같이 A로 나와야 되고. 둘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변 A로 나누면은 얘는 요것만 써주면 되겠지.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X가 하나 나가면 나머지 두 개 나가죠.
2 곱한 거에다 x, 2 곱한 거 x, 2 곱한 거 x 나와서 그 다음에 상수가 날아가면 마이너스 bq. 그래서 계수 비교 들어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 두근의 곱의 합은 1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d. 되게 허무하지? 좀 필요할까?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하나만 좀 내볼게. 후! 자, 얘는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힘들어요. 자, 봐봐요. x에다가 0집을 하면 0 빼기 0분의 2 빼기 2. 그쵸? 꼴 자체가 0 빼기 0분의 2 빼기 2라서 0분의 0꼴이라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긴 영인자가 있겠네. 그쵸? 영인자가 있겠네. 근데 영인자가 있는데 분모는 0이 되네. 사인은 있는데. 근데 통째로 0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그쵸? 자, 그러면, 그래, 분모는 일단은 그렇다 쳐요. 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코사인 분의 사인, 빼기 사인 해가지고 사인으로 묶어내면 코사인 분의 1 빼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해되죠? 그지만 엘레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모 자체를.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이 분자가 0인자 3개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0인자 3개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나, 둘 해서 총 3개예요. 그 분모만 지금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0인자 3개짜리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분자가 도저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수인데 빵 나오는데 지수함수 0인자가 지금 안 보여요. 왜? 지수는 반드시 무조건 꼬리를 달고 다녀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꼬리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지수 두 개가 지금 부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쳐들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묶어줘야지. 그쵸? 묶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죠? 작은 걸로 묶는 거예요. 자, 작은 걸로 묶어봅시다. 그쵸? 탄젠트 빼기 사인 분의 둘 중에 뭐가 작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럼 뒤에 걸 그냥 빼요. 헷갈리면은. 그러면 2에 1 마이너스 탄젠트 x제곱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버리면 되죠?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 되겠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얘는 영인자가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실제로 전개해보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묶어줘야 돼요. 안 묶고는 못해요. 이게 지수가 밑이 똑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셈 뺄셈마저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밑이 똑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굳이 안 바꿔도 되네. 왜? 얘 0으로 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fx라고 잡아봐요. x가 0으로 갈 때 fx 빵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fx인 거예요.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 fx가 0 나오면은 2fx를 빼기 1은 어차피 fx랑 똑같다고요. 괜찮죠?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fx로 안 바꾸고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k 같은 걸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k 같은 걸로 치환해도 k는 어차피 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k가 빵으로 갈 때 k분의 그렇죠? 2의 1 마이너스 탄젠트 x제곱 그 다음에 2의 k제곱 빼기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당연히 1로 가겠죠 뭐. 그렇죠? 얘는 1로 가니까 어차피 x가 빵으로 간다? 탄젠트 빵 2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약간 좀 강제로 만든다면 뭐가 있을까?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x분의 2의 x제곱 빼기 2의 x 약간 좀 이 느낌인데? 그거 얼마일까요? 퀴즈! 자, 얼마일까요?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초월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버전 말고
다함수만으로 만든 버전입니다. 다함수 만든 버전. 얼마일까요? 예,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부호가. 왜 0 들어가니까? 그럼 2의 0제곱. 1이. 왜 1이지? 그 마이너스 1이 아니고. 6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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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불의 타격을 놓치지 않으려면 왜 이렇게 푸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묶어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0으로 가네. 0인자. 분자도 0으로 가네. 0인자. 근데 문제는 지수함수가 껴있어요. 그 지수함수 0인자는 반드시 2의 어쩌구 제곱 빼기 이걸로 나와야 돼요. 밑이 똑같은 두 지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묶어내야 됩니다. 뭘로 묶어낼까요? 작은 걸로 묶어냅시다. 그 작은 걸로 묶어낸다면 리미트 x가 빵으로 할 때 x제곱 빼기 x분의 얘는 둘 중에 작은 거. 그냥 뒤에 걸로 잡지 뭐. 2의 x제곱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는 2의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왜?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x제곱 맞잖아요. 그렇죠? 얘 둘 곱하면 그냥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맞죠?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가 돼요? 요거는 이제 1로 가는구나. 요거는 1로 가는구나. 그래서 1이구나. 자, 그러면 퀴즈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즉석에서 만드는 따끈따끈한 문제. 자, 뭘로 만들까? 알았어. 얘도 대수만 가지고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수만 가지고. 대수만 가지고.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야,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재밌겠는데? 잠깐만. 또 그냥 2로 쓰지 뭐. 얼마일까요? 2제곱이야, 2제곱. 그치? 뭐 만들려면 뭐 100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호잇!
저런 게 이제 좀 조잡한 거지, 뭐. 요런 문제들이 이제 조잡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리와 개념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뭐, 저런 것도 뭐, 아무렇지 않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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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아직 고민중. 오케이. 아우. 자, 똑같은 풀이로 갈게요. 와, 다시 한번. 분모 영어로 갑니다. 그래, 얘는 뭐 대놓고 영인자가 있잖아요. 영인자가 있어요. 분자는 이 집어넣어 보니까 빵이 돼요. 그쵸? 이 집어넣어 보니까 빵이 됩니다. 와, 그럼 여기 무조건 영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인수분해로 영인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인수분해로 영인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지수함수 영인자 찾아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찾아줘야 돼요. 항이 딱 2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쟤는 하나로 묶어서 강제로 1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제로 1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뭘로 묶지? 몰라. 그냥 작은 걸로 묶어요. 이걸로 묶어도 되고요. 이걸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뭘로 묶어도 되면은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에 a 몰라. 얘로 잡아봅시다. 그럼 2의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로 묶으면 얘에서 이거를 뺀 거. 그죠? 지수 뺀 거. 그럼 얘는 2에 얼마가 나오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1 나오죠? 괜찮죠? 그죠? 그러면은 둘이 똑같네. 그쵸? 얘 어차피 지수가 빵 되는 애기 때문에 얘가 1 빼기 1 영인자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어차피 1로 나오는 애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이거랑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fx, 이 f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는 경우라면은 걔는 몰라. 이게 a로 가든 0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걔는 그냥 fx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요것만 늘어봐도 되는구나. 그럼 얘랑 합쳐서 그냥 1 나오는 거지 뭐. 그쵸? 요거 그냥 1 나오는 거지 뭐. 그럼 나머지 여기다가만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와 2에 4, 21 그죠? 이게 25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영인자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게 111의 변형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 문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2018년도 6월 평가리면은 16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죠? 16년 전에. 16년 전 6월에 나온 건데 왜 이게 지금은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이미 배경 지식으로 깔려있고 얘 뒷버전을 내야 되는데 낸다면은 얘 뒷버전을 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조잡하다고 판단돼서 이걸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상태라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넣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얘는 요런 거 좀 정리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잘 해줘야 돼요.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도형극한으로 가볼게요. 도형극한. 자,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 다 정리했고요. 이제 도형극한에 대한 걸 볼 건데, 자, 우리 도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뭘 처리해야 되냐? 자,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푸는 걸 볼 겁니다. 그죠? 원래 도형 문제는 기하학, 벡터, 좌표 평면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벡터로 푸는 건 안 할 거고 좌표평면도 안 쓸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좌표평면은 덧해서 쓰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하, 그죠? 중등 기하 아니면 유클리드 기하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 다루고 있는 도형이 직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과 원을 포함하는 도형을 좀 이용해 줘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직선만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직선 해석을 볼게요. 자,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유, 당연히 기울기예요. 자, 이 기울기만 알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있는 직선과 관계된 거는 기울기 먼저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기울기라는 거는 좌표평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y는 2x야. 그럼 얘가 좀 이게 기울기잖아. 그럼 잠깐만. 그럼 도형학에서는 뭐야? 기울기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뭘로 나타날까요? 각도로 나타나요. 괜찮죠? 기인각이 상대적인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요? 분명 좌표평면이지만 우리가 각도화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가지고 기울기가 결국에는 세타와 연관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나왔다 그러면 각도 위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얘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뭐가 있냐면 보조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형들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선들은 보조선 위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보조선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평행보조선과 수직보조선. 그렇죠. 이 두 가지 보조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평행보조선은 잘 쓰냐? 솔직히 말할게. 지금은 평행보조선 잘 안 씁니다. 평행보조선은 보통 어느 경우에 쓰냐면은 동의각, 억각 잡아내는 용도로 많이 써요. 자, 평행하게 선을 그어놓으면은 거기에 관통하는 직선이 있다고 칠 때 얘 각도가 세타면 얘도 동의각으로 세타. 그 다음에 얘도 억각으로 세타. 그렇죠?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각도 잘 잡아놓으면 닮음 쓰기 편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보조선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때나 쓰고요. 그 외에 잘 안 써요. 자, 당연히 이 각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보조선 긋는데 아무 데다 긋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쪽 끝에다가 그거예요. 자, 그럼 얘의 길이 ABCD라고 친다면 그대로 연결시켰을 때 얘의 연장선과 만나는 걸로 놓고 본다면은 동의각, 억각. 그렇죠? 그래서 얘도 B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삼각형 닮음 나오니까 A 대 B는 C 대 D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평행보조선은 이런 용도밖에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수직보조선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 수선의 발 내용이 위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선의 발 내용 위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좋은 점이 뭐예요? 강제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비를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에도 편해요. 그렇죠? 요걸로 닮음 찾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다 수직보조선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선이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직선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직선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 쓰고 그 중에서도 선번 3개로 만들어져 있는 거. 삼각형. 얘가 엄청나게 많은 기준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수학 1에서도 삼각형을 해석하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거야. 수원에서. 도저히 얘 없이 못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연결시켜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직보조선 이용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해석을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해석. 자, 그때 RHN이 RHS니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일단 직각삼각형을 먼저 해석하고 그 직각삼각형이 수선의 발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뭘 들어가요? 삼각형, 통째로 삼각형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따져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형이 3변 길이가 다 나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삼각형은 지구상에서 몇 개예요?
이렇게 길이가 4, 5, 6으로 나와 있는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길이가 4, 5, 6으로 나와 있는 삼각형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논리구조상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다. 합동조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결정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변 길이가 나와서 결정되는 거,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서 결정되는 거, 한 변과 양끝 각이 나와서 결정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세 변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삼각형은 어차피 변 세 개와 각 세 개로 만들어집니다. S는 변, 사이드의 약자고요. A는 앵글, A 약자입니다. 각도. 괜찮죠? 자, 그래서 변 3개와 각 3개, 총 6개 성분 중에서 3개만 나와 있으면 삼각형은 결정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결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각도. 알았어.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엄마 갈 사람? 엄마 갈 사람? 팔아요. 안 땡기는? 자, 놔둘게 일단은. 자, 그러면은 얘는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은 각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코사인 법칙으로. 그쵸? 코사인 법칙으로 각 하나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도 또 있냐? 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무슨 5, 6, 30도 이렇게 나와 있다. 얘도 결정돼 있죠. 이런 삼각형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변 아니면 나머지 각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변 길이 구하는 거는 코사인으로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걔 말고 한 변과 양끝각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길이가 6 나오고 30도 나오고 45도 나왔다. 이런 것도 삼각형 결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완전 결정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얘는 75도의 합 105도를 가지고 대변 대각상 나왔으니까 당연히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름을 아니까 각을 알면 변을 하는 거고 각을 알면 변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똑같이 사인 C분의 C가 전부 뭐랑 똑같다고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거 이변 길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걸 딱 보고 이렇게 나타내요.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30도, 45도, 6 나와 있는 순간 예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변 길이는 얼마라고요? 요거예요. 왜지? 사인 105도 분의 6이 사인 105도 분의 6이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30도 분의 요변 길이가 또 지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기를 구한다. 그럼 지름에다가 사인 곱한 거예요. 2R 사인 C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돼요? 오케이. 2R 사인 C. 괜찮아요?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 큐에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애들을 구해줍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SAS 같은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사인을 이용해서 정리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SAS는 아니에요. 나는 이걸 편의상 엉덩이라고 부르는데 엉덩이. 자, 뭐냐면은 엉덩이. 자, 뭐냐면 얘는 두 변 길이가 나와 있어요. 요 변 길이가 6이고 만약에 30도 각도로 나왔다. 근데 한 변 길이가 4라 그러면은 이걸 쭉 연결된 상태에서 한 변 길이가 4인 게 두 개 나와요. 이렇게 4일 수도 있고 이렇게 4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엉덩이. 괜찮아요?
아, 이해돼요? 두 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딱 봐도 이 각도로 연결된 길이 4짜리가 뭐 나오면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선의 말인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RHS 합동입니다. 괜찮죠? 그게 RHS. 직각인 경우에 한정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변대각선 나왔네? 그럼 얘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변길이 하니까 이 각도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각도가 똑같은 건가? 사인 값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사인 값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를 x로 잡아놓으면은 4제곱은 이거제곱 플러스 이거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30 이렇게 해서 x를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x 값이 2개가 나와요.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알았어.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자, 그래서 직선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야 돼요. 너무 어렵지? 사실 도형과 급수에서 1차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중요하고요. 그 기울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평행보조선과 소직보조선을 이용해 주는데 그때 필요한 게 직각삼각형. 근데 직각삼각형으로 처리가 안 되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의 어떤 결정된 상태를 뽑아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변 길이가 다 나와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는 사인 법칙으로 각이 더 많이 나오니까 얘는 때에 따라서 코사인, 때에 따라서 사인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은 훨씬 더 복잡해요. 원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떠들기만 했지.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좀 풀고 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잠깐 쉬었다 갑시다.